저는 블로그에 따로 비밀글을 올리는데요. 그 내용들은 보통 각 연도별로 정산을 할 때와 큰 손실이나 큰 수익이 났을 때,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 그런 기록을 합니다. 좀 후유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작성하는 의미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단 몇 분 하루 만에 수천만 원의 손실을 입게 되면 그 후유증이 꽤 오래 갑니다. 저장 장소를 좀 바꿔버리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그 안 좋은 기록을 글로 옮겨버리면서 그 후유증을 약간 덜어버리는 방식,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보 같은 내 행동과 손실을, 그리고 실수를 기록하면서 아마 더 발전하게 되는 그런 좋은 점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편은 제 손실 기록과 수익 기록을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작성된 건 2016년이네요. 그 이전에도 주식은 계속 했지만 기록을 시작한 건 아마 이때부터인 것 같아요. 4월의 기록입니다. 2016년 4월 KD 미디어라는 주식을 매수해서 다음날 총 2,400만원이라는 큰 수익금이 났다고 하네요. 그런데 상한가에서 안 팔고 버티다가 급락을 하면서 수익금을 전부 다 날리고도 200만원을 추가 손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는 그 연순 수익금이 그렇게 크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1억대, 1억 초반이나 2억 그 정도였을 것 같은데, 하루 2,600만원의 손실은 정말 큰 후유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0만원만 추가 손실 난 거니까 어차피 수익금은 판 거 아니고, 그럼 총 손실은 200만원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사람이란 게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번 돈이 거의 원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아마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 거예요. 다음 기록은 2017년 11월 20일입니다. 나라 KIC라는 종목이 첫 상한가를 기록하고 5일간 점 상한가를 계속 간 겁니다. 그냥 상한가도 아니고 시작부터 30%인 점 상한가를 5일 동안, 그리고 하루 거래 정지되고 다음날 또 상한가를 간 거죠. 정말 엄청난 상한가가 나왔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네요. 2,500원 정도였던 주식이 7일 만에 11,000원이 됐으니까 저도 이제 꾸준하게 계속 모아서 매수를 해서 1,500원에 전량 매도를 했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 6개의 계좌를 운용했었고 수익은 9,400만원, 엄청난 수익금이죠. 일주일 정도 만에. 중간중간 더 매수할 기회는 있었는데 겁이 나서 그러지 못했고 그것을 굉장히 후회한다, 이렇게 글이 같이 적혀 있습니다. 망해가던 2017년인데 이 종목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2017년 12월 7일이네요. 나라 KIC는 11월 20일인데 한 달 뒤에 제2의 KPM테크라는 글로 뉴프라이드라는 종목인데 상한가를 잘 잡아서 하루 만에 750만원씩 5개 계좌 약 4천만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다고 적혀 있는데, 갑자기 순간에 급락을 하는 바람에 시장가로 매도를 했고 수익 4천만원을 모두 날려먹고 추가로 1,100만원을 더 손실봤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합산하면 한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12월 7일이면 이제 연말이고 정산을 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큰 손실이 나면 정말 좌절스럽죠. 게다가 전달에 9,400만원 벌어준 나라 KIC라는 종목이 더 아쉬워지는 그런 순간이 되겠죠. 그 수익금을 거의 절반 이상 날려먹은 거니까 얼마나 그 후유증이 심했을지 제가 참 불쌍하게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다음은 2018년 5월 17일입니다. 목감기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은데 주식을 한다고 컴퓨터 앞에 억지로 앉았다고 해요. 2개의 계좌에서 무너지는 종목을 바로 손절하지 못해서 딱 2개의 계좌 1,200만원씩 2개 2,400만원 손실이 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후반입니다. 날짜는 안 나오는데 5월 후반 한 20며칠 될 것 같아요. 대아티아이라는 종목이 북한과의 관계 그런 이슈 때문에 상한가를 갔어요. 그 종목 하나로 3,400만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계좌는 주문을 안 넣었다고 해요. 첫 번째 계좌만 주문을 넣어서 3,400을 벌었고 나머지 계좌를 똑같이 넣었다면 한 5개 계좌만 샀더라도 한 1억 5천 이상 그렇게 수익금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6월 15일 아이텍 반도체가 상한가에 올라와서 잘 잡았고 다음날 점 상한가를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점 상한가, 또 그 다음날은 시가가 17%로 시작을 했대요. 총 수익이 3일 동안 1억 3,500 이렇게 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은 2018년 12월 26일입니다. 거의 연간 정산을 할 때가 다가오는 시기였는데 크게 한방 얻어맞았다고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비피도라는 종목인데 최근 4개월간
수익도 없고 손실도 잘 없고 이런 시기에 굶어 죽겠다 이렇게 싶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매수를 하게 된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주였어요. 며칠 전에 못 잡은 신규 상장주에서 1,4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지 못하는 바람에 이번 신규 상장주는 아주 각오를 하고 매수를 했다 이렇게 적혀있고, 그런데 곤두박질 치는 주가로 인해서 마이너스 5,400만원이라는 손실을 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에는 엄청난 후유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게다가 연말이고, 그리고 2019년엔 별다른 내용이 없는 거 보니까 블로그를 잠시 안 했거나 좀 슬럼프였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0년 2월의 기록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시간에 단일가 종가 베팅을 하는데 크게 수익이 난 내용이에요. 단일가 종가 베팅을 하면서 크게 수익 난 적이 잘 없기 때문에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언젠가는 큰 수익이 한 번은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오늘이다 이렇게 하면서 글이 적혀 있습니다. 투자금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갭상승이 엄청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익이 나왔던 점이 기억에 잘 남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록은 2020년 6월 25일입니다. 이 기록은 영상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렸었는데 휴마시스와 우리들 휴브레인입니다. 점상한가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다음날 개파락이, 그러니까 시가가 마이너스 29%로 시작을 한 겁니다. 이날의 기록도 거의 한 마이너스 5,500만원 두 개의 종목으로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리고 한 달 뒤인 7월 6일 역사적인 날이 옵니다. SK 바이오팜의 신규 상장. 바이오주가 한참 뜨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SK 바이오팜이라는 거대 기업이 상장을 하죠. 엄청난 이제 공모주 청약이 일어났고 정말 역대급으로 공모 청약이 일어났는데, 당연히 따상을 갖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 그 다음날도 상한가 이렇게 가면서 저는 이제 한 번 상한가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총 계좌 합은 한 2억 정도 수익이 나왔다고 합니다. 단 하루 만에. 그래서 아마 이때 수익금이 일별 최대 수익금 그리고 월별로도 최대 수익금을 기록한 그런 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절대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 9월 3일입니다. 2020년 9월 3일 한국파마라는 종목이 올라와서 잡았는데, 주문 취소를 하려는 순간 컴퓨터 가운데에 미리 주문 팝업창이 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 버튼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 팝업창을 종료시켜야 먹히는 건데, 순식간에 무너지는 종목은 1, 2초 만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 팝업창을 누를 새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손절이 밑바닥에서 돼버렸고 마이너스 5,400만원 정도로 크게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주문 팝업창이 제가 종료를 했기 때문에 다행이었지, 계속 떠 있었더라면 3억 가까운 손실금이 찍혔을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뭔가 기억이 나긴 합니다. 가운데 팝업창 때문에 주문 취소 버튼을 눌러도 안 눌리고 제일 위에 있던 그 창을 닫아야 되는 거죠, 컴퓨터 상으로. 그 이후로는 이제 팝업창이 아예 뜨지 않도록 설정을 모두 바꿨는데, 이렇게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손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컴퓨터를 세팅해 놓을 때는 주식 전용으로 완전 세팅을 해 놓고 다른 프로그램은 아예 깔아 놓지도 않습니다. 주식 HTS만 깔아 놓고. 그리고 2020년 9월 9일입니다. 수젠텍이라는 종목인데, 다른 종목 하나를 또 매수하느라 이걸 못 보고 있다가 놓친 겁니다. 매수를 놓쳤어요. 그래서 보통 같았으면 매수하는 게 원칙에도 맞고 평소 저였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건데, 왜 이날은 매수를 안 해서 이렇게 큰 수익을 놓쳤냐 이거죠. 아마 이 종목을 매수했더라면 거래량도 충분했고 전 계좌를 다 매수했더라면 계좌 총합이 2억 정도 수익이 났을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14일 또 다른 대박 신규주인 카카오게임즈 기록이 되어 있네요. SK 바이오팜처럼 따상을 가고 상한가 한 2번 더 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총수익이 2,600만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아쉬움이 나타나 있습니다. 2020년 10월 28일 이지바이오를 매매를 했는데 일괄 취소를 미리 하려고 또 팝업창을 띄워놨다고 합니다. 바보 같죠? 또 취소를 바로 못하는 바람에 5천만원 손실이 났다고 적혀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멍청하게 행동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이렇게 얻어맞을 때 보면 거의 5천만원 이상씩 얻어맞는 것 같아요. 이것만 다 합쳐도 거의 3억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2020년 거의 연말입니다. 사마 페인트라는 종목을 매수했는데 다행히 수량을 적게 받아서 손실이 적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다른 종목들처럼 주문을 꽉 차게 넣었더라면 3억 가까운 손실이 났을 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행히 계좌 관리를 통해서 매수 수량을 조절한 게 마이너스 2천만원 정도만 손실 보고 나올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좌 관리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아직 2021년은 기록된 게 그렇게 큰 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아마 가장 큰 수익금은 SK바이오팜 그 정도일 것 같고, 가장 큰 손실금은 한 6천만원 정도, 마이너스 6천만원 정도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록은 하루 기준입니다. 하루 기준이고, 리스크만 더 잘 관리했더라면 손실금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많이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만 낸다고 무조건 주식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손실을 줄여서 수익에 보탠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알아봤는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크게 얻어맞거나 아니면은 크게 수익금이 나거나, 이런 경우를 잘 되새겨서 큰 실수 없이 꾸준하게 수익 내시기를 바랍니다.